먼저 인사 올리겠습니다. 오늘 2025 해외 진출 기업 국내 복귀 유공자 포상 및 포럼의 뜻깊은 사회를 맡게 된 저는 아나운서 박민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행사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귀한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통상부 유범민 투자정책관님을 모시고 오늘의 축사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산업통상부 투자정책관 유범민입니다. 먼저 오늘 표창을 받으시는 국내 복귀 기업,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담당자 여러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연말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포럼 행사에 참석해 주신 기업인과 지자체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 국내 복귀 기업 지원을 위해서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에 현재까지 156개사가 국내 복귀 기업으로 선정되었고 그 투자 규모도 4년 연속으로 1조 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특히 매년 첨단 업종 기업 수가 확대되고 중견기업과 대기업의 비중이 증가하는 등 질적으로도 상당한 성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미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 미국은 자국 중심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관세 정책을 계속 발표하였고 이는 글로벌 공급망과 비용 구조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에도 새로운 환경과 공급망 재편의 영향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관세 피해 기업에 대한 국내 복귀 인센티브를 강화하였습니다. 관세 피해 기업에 대해서는 해외 사업장 구조조정 요건을 면제하였고 보조금 지원 비율도 10%를 가산할 수 있도록 보조율을 상향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기회발전 특구와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상향하고 설비 투자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등 국내 복귀 기업 유치 및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기업이 공급망 재편에 맞춰서 국내 복귀를 통해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오늘 포럼에서는 급변하는 세계와 제조업의 미래, AI와 로봇을 활용한 제조 혁신에 대한 주제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포럼이 단순한 정보 전달의 자리를 넘어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세계 경제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주제 발표 이후에는 국내 복귀 지원 제도를 안내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국내 복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업이 느끼는 부담을 어떻게 줄이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알기 쉽게 설명드리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발표와 토론 그리고 휴식 시간의 대화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향후 의사결정과 사업전략 수립에 작지만 의미 있는 힌트와 영감이 되었으면 합니다. 정부 역시 오늘 논의되는 소중한 의견들을 경청하고 국내 복귀 지원 제도를 더욱 실질적이고 현장 친화적으로 다듬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포럼이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의미 있는 기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 강조해 주신 국내 복귀 지원 제도의 강화와 더불어서 기업 성장의 새로운 동력을 또 필요성까지 함께 해주셨는데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말씀이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한번 축사 감사드립니다. 자, 이어서 국내 복귀 기업 지원의 최전선에서 또 다양한 정책과 현장을 함께하고 계신 분의 인사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코트라 인베스트 코리아의 김태형 대표님을 모시고 인사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베스트 코리아의 코트라에서
투자진흥 업무를 맡고 있는 코트라 인베스트 코리아의 김태형입니다. 제가 그 축사 인사말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좀 몇 마디 적어왔는데 공교롭게도 국장님께서 일부를 말씀을 다 하셔가지고 제가 조금 당황스럽기는 하지만 그래도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 앞에서 인사말을 드리게 되어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오늘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내 복귀 활성화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으신 유공 포상자분들께 먼저 감사의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유범민 국장님,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김병호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포럼을 준비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코트라와 한국산업단지공단 여러분들께도 노고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유범민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내 복귀 제도가 관련법에 따라 2013년에 도입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WTO 체계가 건재했었습니다. 다자주의 국제무역 질서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작동하던 시기였습니다. 출발 당시에 이 제도는 해외로 빠져나간 공장과 일자리를 다시 국내로 가져와서 지역 경제에 도움을 주고 동시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시에 우리나라가 FTA 네트워크를 공격적으로 넓혀가던 시점이었고 FTA 허브 국가를 지향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체결된 FTA를 적극 활용하자는 그런 통상 전략의 연장선에서 이 제도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에서 2015년이 오는 사이에 판이 너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많이 들으시는 안보, 지정학이 이제 더 이상 바깥에서 영향을 주는 변수가 아니라 국제무역 질서 자체를 흔들고 움직이는 힘이 되어버렸습니다. 공급망, 핵심 기술, 핵심 광물, 에너지, 데이터 모두가 이제 경제 안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규범과 표준, 공급망, 정보기술 협력도 WTO가 아니라 안보를 앞세운 동맹과 블록을 중심으로 재편되는 흐름이 분명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상호 의존이 효율성과 안정의 기반이었다면 지금은 상호 의존 자체가 언제든 무기화될 수 있는 약점이 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도 이에 대응해서 이른바 공급망 3법을 도입하고 전략 품목과 핵심 기술, 첨단 소부장, 국가 전략 기술을 우대하는 방향으로 국내 복귀 투자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손질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흘러갈지 아무도 그 누구도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지금은 어디에 공장을 두느냐가 곧 기업의 안보이자 생존 전략인 시대에 살고 있고 우리 기업들의 고민도 그만큼 깊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이 국내 복귀 지원 제도는 우리 기업들에게 위험도가 높은 해외 노출, 특히 특정 국가, 공정, 기술, R&D 등의 편중을 재조정할 수 있는 기회와 그리고 동맹국 중심의 공급망 안보 네트워크 안에서 안전하고 신뢰받는 생산기술 허브로서 한국산의 전략적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최근 AI 데이터 센터, 전략 반도체, 첨단 패키징 공정 라인의 국내 신설이나 HVDC 해저 케이블 생산 시설 국내 구축 등의 사례들은 바로 우리 기업들이 단순히 레거시 공장을 옮기는 차원을 넘어서 자동화, AI, 친환경 설비로 국제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공급망 리스크를 관리하는 전략적 지렛대로
국내 복귀 지원 제도를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기업 입장에게도 국내 복귀 지원 제도의 전략적 활용 가치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유익한 정보 많이 얻어가시고 생산적인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국내 복귀 지원의 중요성과 또 오늘 포럼을 준비하신 그 취지가 잘 전달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소중한 인사 말씀 감사드립니다. 자, 이어서 저 인사 말씀을 한 분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산업단지공단 산단혁신본부 김병호 본부장님을 무대로 모시고 또 인사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유범민 국장님과 코트라의 김태영 대표님께서 워낙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저는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솔길을 한번 걸어가 볼까 생각합니다. 먼저 오늘 그 인사말에 앞서서 오늘 수상하시는 전국의 그 유공자님들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노고가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마 전국에서 기업체 그리고 우리 지자체에서 오셨을 겁니다.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마 처음 업무를 접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업무 어려운 부분들 또 다른 지자체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서로 소통하면서 좀 공감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국내 복귀 보조금 지원 사업이라는 그 업무로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만났습니다. 저는 이 업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하는 것은 우리나라는 수출하는 나라입니다. 당연히 해외 진출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경제를 살리는 그런 길이라고 보는데 오죽했으면 해외 진출했다가 복귀하겠습니까? 물론 세계 경제 환경이 변하고 여러 가지 피치 못할 사정으로 복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지역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해주신 여러분들이 정말로 도움의 손길을 주신 훌륭한 분들입니다. 여지껏 국내 복귀 보조금 업무를 하면서 기업이라든지 타인을 도왔다면 오늘 이 시간 내일까지는 자기 자신의 복귀를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복귀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까지 자기 성찰도 해보시고 또 연말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달 뒤면 올해가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마무리도 해보시고 그런 뜻깊은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다른 분들을 돕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는 자기 자신을 돕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혼자서는 절대 이룰 수 없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그리고 지원기관 그리고 지자체 기업과 끈끈한 연을 맺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소중한 분들입니다. 서로에게 큰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도 마무리가 다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뜻깊고 유익한 시간 되시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건승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주제 발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께 또 도움이 되는 인사이트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끝까지 경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 주제는요. 국내 복귀 성공 기업을 주제로 한 발표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KH바텍의 국내 복귀 기업 지원 사례에 대한 성공 사례를 발표하게 된 KH바텍 강선규 팀장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저희 회사 대표이사님이신 남광희 회장님께서 대통령 표창도 받으시고 그리고 저도 또 저희 회사의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한 사례 성공 사례를 이 자리에서 발표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저희가 이렇게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거는 아마 산통구 그리고 코트라 그리고 산업단지공단 구미시 그리고 경상북도에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제가 이 자리까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러면 제 발표는 우선 저희 회사의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한 제도 활용 사례를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회사 소개에서부터
국내 복귀 투자 진행 경과 그리고 투자가 완료되었을 때 저희 기대 효과에 대한 내용으로 순서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회사 소개입니다. 저희 회사는 95년 1월에 설립을 해왔고 설립 이후에 끊임없는 신사업 발굴과 기술 개발 및 고객 밀착을 위한 제조 기반 글로벌 제조 기반 확충 등 다양한 경영 혁신을 통해서 현재는 전 세계 6개국 그리고 7개의 생산법인 3개의 사무실 운영 체제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 24년 연결 기준으로 매출은 3,110억 그리고 자산 총액은 3,870억으로 지속 성장하는 글로벌 부품 기업입니다. 저희 회사의 주요 영역과 사업 영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95년 1월 금호라는 이름으로 설립을 하였고 2001년도에 금호의 약자를 따서 KH 그리고 가치 기술을 고객에게 제공한다라는 바텍을 이름을 붙여서 KH 바텍으로 2001년도에 사명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는 코스닥 시장에 등록하였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고객 밀착형 경영에 위한 글로벌 제조 기반 확충을 위해서 2006년도부터 중국 천진의 법인 설립, 그리고 2010년도에는 해주 법인 설립, 2012년도에는 서울 사업 준공을 시작으로 2018년도에는 베트남의 하노이 방린이라는 2개의 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는 인도 그레이터 노이다 지역의 인도 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는 베트남의 타이영행 법인을 추가 설립을 해서 베트남 지역에 총 3개의 생산 법인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는 오늘 발표를 드릴 국내 복귀 대상 사업장인 구미 자동차 부품 전용 공장을 준공을 하여서 지금까지 자동차 사업에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저희가 기술 개발 그리고 끊임없는 신사업 발굴을 통해서 사업에 대한 성과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는 지식경제부 주관의 월드클래스 300에 선정이 되었고 2013년도에는 안전행정부 주관의 은탁 산업훈장도 수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월드클래스 300의 중소기업 청장 표창을 수여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는 저희가 다이캐스팅 제품에 아노다이 공법을 접합시킨 세계 최초로의 기술을 개발해서 이 기술로 ADC 기술이라는 명명하에 장영실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는 전기차 부품 소재 사업에 진출을 하였고 마찬가지로 저희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IDC 기술 다이캐스팅 공법을 세계 최초로 5G 핸드셋에 적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술력도 끊임없는 기술 개발과 저희가 신사업 발굴을 통해서 계속 저희도 사업 성과를 내고 있었고 2024년도에는 급변하는 세계 시장의 고객에 대한 만족과 그리고 신뢰받는 기업으로서 더 나아가고자 와이즈 210이라는 비전을 선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지속 가능 경영 등 사업 성장을 위해서 중장기 목표를 수립하고 현재에도 그 목표를 필달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020년부터 저희 현재 화두로 들어오고 있는 ESG 경영 실천을 통해 23년, 24년 연속으로 한국 ESG 기준원에서 평가하게 되는 종합평가에서 연속 A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ESG 경영을 통해서도 저희가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사업 영역은 95년도는 설립 초기 95년도에는 단순 아연 소형 정밀 부품을 위주로 제품을 생산하였으나 점차 기술 개발 그리고 사업 영역 확장을 통해서 현재에는 자동차 부분의 전기차, 친환경 차량의 부품 그리고 현재 폴더블 시장의 핵심 부품으로 떠오르고 있는 폴더블 힌지 그리고 최근 가장 많은 이슈와 그리고 사업 영역이 확장될 거라고 보고 있는 로봇 부품 쪽으로도 사업 영역을 확장을 해서 설립 초기에 단순 부품에서 현재는 고객에게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고 그리고 그에 따른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 영역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주요 제품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선 ICT 제품에 대한 제품과 기술에 대한 부분은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독보적인 저희 힌지 설계 능력과 MIM 공법 그리고 조립 기술을 접목시킨 차세대 스마트폰의 핵심 부품인 폴더블 힌지를 제가 지금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삭 가공일 시간을 크게 단축시킨 저희 회사만의 독자 기술인 IDC 공법을 개발을 해서 현재 외장 케이스 부분을 생산을 해서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기술 공법 중 하나인 다이캐스팅 내장품에 알루미늄 외관 케이스 접합 기술을 접목시킨 케이스 바닥 특허 기술로서 VAW라는 공법을 개발해서 저희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공법은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어서 현재 고객으로부터 저가형 알루미늄 케이스의 최적의 기술로서 평가를 받고 있는 기술입니다. 다음으로 ICT 제품 외에 자동차 그리고 로봇 분야에 대한 제품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고진공 다이캐스팅 인설트 IDC 기술로 자체 개발 중인 배터리 셀의 충격을 보호할 수 있는 엔드 프레이트를 저희가 지금 생산을 하고 있고 마그네슘 제품으로 칙소 몰딩 공법을 적용해서 생산을 하고 있는 제품으로는 디스플레이 브라켓 그리고 열을 방출하는 알루미늄 히트 싱크와 같은 마그네슘 제품을 저희가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앞서 말씀드렸듯이 연간 30% 이상의 성장이 예상되는 로봇 산업 분야에도 저희가 초정밀 기구물 개발을 추진 중에 있고 협동 로봇 부품을 시작으로 현재는 특화 제품 분야로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지금부터는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구미 자동차 부품 전용 공장에 국내 복귀 기업으로서의 투자 현과에 대한 경과와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는 2023년도에 처음으로 구미 전용 공장, 자동차 전용 공장이 국내 복귀 기업으로 인정을 받았고 그 인정받은 내용을 토대로 저희가 23년도에서 26년까지 투자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이때 투자 계획은 설비 244억 그리고 토지 45억을 해서 총 290억 원의 투자 계획을 수립을 했었는데 저희가 투자하는 동안 고객의 SCM 그리고 모델 변경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신규 고객 확보 등 여러 가지 대내외적으로 경영 환경 이슈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25년도 국내 복귀 기업으로 있는 자동차 전용 공장의 투자 계획은 약 15% 금액으로 따지면 42억 정도 증액된 총 투자액 332억 원의 투자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 현재 투자에 대한 실적은 사업계획 변경된 사업계획 332억을 기준으로 현재 220억 진행률은 약 66% 정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국가 보조금 지급 기준인 투자액 244억 중 저희가 국가 보조금으로 26%에 해당되는 63.6억을 저희가 수령을 했습니다. 그중 현재 투자 실적으로 따져서 60% 정도의 국가 보조금은 38.2억을 수령을 한 상태입니다. 저희가 구미 자동차 전용 부품 공장에 투자가 모두 완료됐을 때에 대한 기대 효과 분석에 대해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4년도 기준으로 구미 자동차 전용 공장의 매출액은 367억으로 2030년까지는 매출이 563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77억에서 134억으로 매년 매출은 약 10% 그리고 영업이익은 약 28%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투자가 완료가 된다면 고용 창출 효과가 역시 26년까지 누적으로 약 직간접 인원 약 900명 이상 채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서 저희가 국내 복귀 기업으로서 투자를 완료하는 시점에는 조금이나마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아마 도움이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많은 기업들이 오셨는데 저희가
먼저 국내 복귀 기업의 지원 제도를 활용을 해서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국내에 투자를 검토 계획 중인 기업에 아마 국내 복귀 기업 제도를 잘 활용하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거라는 추천을 드리면서 오늘 발표를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제 발표는 지자체 국내 복귀 투자 유치 성공 사례에 대한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투자기획팀장 정인교입니다. 반갑습니다. 영광스럽게도 대구가 지자체 최초로 지난 2022년도에 이어 올해도 국무총리상을 수상하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산업통상부와 코트라 한국산업단지공단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고용 증진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기회와 성장의 거점 원스톱 대구라는 제목으로 국내 복귀 기업 유치 성공 사례를 발표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의 국내 복귀 기업 유치 성과와 활동입니다. 그리고 국내 복귀 기업들이 왜 대구에 투자하였는지를 대구의 미래 신산업과 투자 환경, 투자 지원 부분으로 나누어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국내 복귀 기업 유치 성공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는 지금까지 LNF 등 국내 복귀 기업 총 6개사와 투자 협약을 체결하여 1조 2219억의 투자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이러한 기업 유치를 위해 대구는 대규모 투자 유치 설명회를 개최하고 경제부시장 주재의 투자 유치 전문가 전략회의를 통해 대구의 투자 환경을 공유하고 전문가 자문을 받았습니다. 또한 산업 관련 전시회와 박람회에 참여하여 투자 상담 부스를 운영하는 등 기업 관계자분들을 만나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기업들이 국내 복귀 후 대구에 투자하였는지에 대한 대구의 투자 강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업의 투자 결정에는 산업 인프라와 인적 자원, 기업 지원 시스템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그중 산업 인프라로 대구는 미래 모빌리티, 로봇, 헬스케어, AI와 반도체 등 미래 신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먼저 모빌리티 산업은 전국 자동차 부품 생산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모터 소부장 특화단지, 2차 전지 순환파크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로봇 산업은 로봇산업진흥원 본원이 대구에 있고 국가 로봇 테스트필드와 AI 로봇 글로벌 혁신 특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의료산업은 2009년에 첨단 의료 복합단지로 지정되었으며 지난해에는 비수도권 의료기기 수출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제2의 판교라 할 수 있는 수성 알파시티를 중심으로 소프트웨어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으며 올해 AX 연구개발 허브로 지정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스템 반도체는 대구 미래 신산업으로 육성한 지 불과 3년 만에 국내외 팹리스 기업들이 입주하면서 산업 생태계 확충의 밝은 미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프라와 인력 양성 체계를 바탕으로 기업은 연구개발부터 실증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대구에 있는 산업별 대표 기업 명단입니다. 대구에서 사업을 시작해 성장한 기업부터 역외 기업, 글로벌 기업의 연구소와 공장까지 다양한 구성과 형태로 미래의 신산업 생태계를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투자 환경입니다. 대구는 철도 통행량 전국 1위인 동대구역을 통해 KTX와 SRT로 서울까지 1시간 40분에 연결되고 9개의 고속도로가 지나고 있으며 4개의 국제항만에 1시간대로 닿습니다. 현재 준비 중인 대구 경복 신공항이 건설되면 미주와 유럽까지 직항이 열립니다. 인력 수급도 대구가 가진 특별한 강점으로 대구 경북권 52개 대학에서 매년 5만 명의 인력이 배출되며 135개 R&D 센터가 있어 산학 협력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복귀를 원하는 기업이 즉시 입주할 수 있는 산단은 5곳입니다. 모빌리티와 2차 전지 기업이 대거 입주해 있는 대구 국가산단, 지식기반산업 AI 거점인 수성 알파시티,
도심 접근성이 좋은 금호 워터폴리스, 동구 쪽에 유라 첨단 산단과 첨단 의라 복합 단지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는 전국 최초로 기존 투자 유치 전담 부서의 투자 유치과의 유치 기업 지원을 위한 기업 지원과를 신설하여 국단위 원스톱 기업 투자 센터로 조직을 확대 개편하였고, 이를 통해 기업 투자를 전담하여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원스톱 투자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원스톱 지원단이 착공에서 준공 후 양산까지 원활한 공장 가동을 위해 밀착 지원을 하고, 투자가 완료된 후에도 기업의 현장을 찾아서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맞춤형 기업 지원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영내 기업은 지역 내 투자를 확대해 나가고, 대구에 처음 투자하는 여객 기업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대구 미래 신산업과 투자환경, 원스톱 투자 지원으로 국내 복귀 기업을 유치하였고, 그 성공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시 역대 최대 규모를 투자한 LNF입니다. 당시 기업은 중국 공장의 생산 수요는 줄었으나 국내 주요 배터리 제조사와 대규모 공급 계약으로 증설이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즉시 원스톱 투자 지원 체계를 가동하여 준공 전인 대구 국가산업단지 2단계에 입주할 수 있도록 각종 제반시설과 신속한 건축 인허가 처리를 지원하여 기업이 고객사와의 납기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다음 구형테크 역시 신규 수주와 시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수개월 내 제조 공장 건립이 필요했습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협력하여 단지 내 처분 용지를 공급하고, 코트라와 함께 국내 복귀 절차 등 투자 상담으로 국내 복귀 신청과 투자 협약, 보조금 신청 및 공장 착공을 단 3개월 만에 처리하였습니다. 세 번째, 수도권 소재 중견기업인 3기는 지역에 연고가 전혀 없는 기업입니다. 그러나 모터 소부장 특화 단지 등 모빌리티 산업 인프라와 대구시 원스톱 투자 지원 체계를 적극 홍보한 결과 대구로의 투자를 결정하였으며, 인허가 등 대구시 지원에 대해 상당히 만족해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다층 인쇄회로 기판 제조 국내 1위인 이수페타시스입니다. 늘어난 고객 수주에 대응하기 위해 증설이 필요하였으나 당시 기업의 미국 사업장은 설비 노하우로 확장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우리 시는 평소 기업과의 지속적인 네트워킹을 통해 이러한 투자 계획을 파악하였으며, 원스톱 행정 지원으로 국내 복귀를 통한 지역 내 투자를 이끌어냈습니다. 이처럼 원스톱 투자 지원, 관계기관과의 협력, 우수한 산업 인프라와 기업과의 지속적인 네트워킹으로 대규모 투자 유치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기업 중 관계자분 중에 대구의 매력에 빠지신 분이 계신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성심성의껏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준비된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순서는 산업통상부의 국내 복귀 지원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발표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통상부 해외투자과 임정준 주무관입니다. 오늘 기업에서 좀 많이 와주셔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좀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설명을 드릴 건데,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또 제 다음 순서로 코트랑 산단공에서 또 제 말씀을 해주실 거거든요. 거기서 또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니까 혹시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그냥 내가 그냥 책의 목차를 보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제가 여기 계속 있을 거니까 언제든지 저 잡고 물어보시면 제가 친절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국내 복귀 지원 사업의 근거가 되는 근거 규정들입니다. 법령으로는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그리고 같은 법 시행 규칙 이렇게 체계가 되어 있고요. 이 법률들에서는 국내 복귀 기업이 무엇이고, 그리고 국가가 국내 복귀 기업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지 이런 내용들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행정 규칙이 2개가 있는데요. 일단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고시, 여기서는 이제 국내 복귀 기업의 선정에 대한 부분들이 주로 다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좀 이따 좀 자세히 설명드릴 지방자치단체의 국내 복귀 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 이 이름이 상당히 긴데요. 저희는 통상 이걸 실무적으로 좀 줄여서 그냥 보조금 고시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고, 저희한테도 뭐 말씀해 주실 때 보조금 고시 몇 조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우선 국내 복귀 기업 선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국내 복귀의 정의가 저희 법률에 나와 있고, 법률에서 해외 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와 같거나 유사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장을 국내에 신설 증설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법에 나와 있는 문구 그대로입니다. 일단 해외 사업장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국내 사업장에 투자가 있어야 됩니다. 일단 국내 복귀라고 하면, 이게 국내 복귀라는 단어 때문에 뭐 해외 사업장을 접고 그대로 국내에 들어와야 된다라고 좀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으신데, 이건 절반만 맞고요. 왜냐하면 저기 해외 사업장 구조 조정에 보시면 3번에 유지라고 있거든요. 이런 이제 좀 특수한 경우긴 하지만 유지하지 않아도 구조 조정 요건이 면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사업장 투자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잘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은 신설 증설은 이제 말 그대로 신설이나 증설을 한다는 거고, 공장 매입은 공장을 산다는 거, 임차는 한다는 건데, 유면적 활용 요거는 기존에 있던 공장에 안 쓰는 부분이 있으실 수도 있거든요. 거기에 투자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법률에 따라서 지원 대상 국내 복귀 기업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선정을 받으려면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그 요건이 이제 아래 4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업종인데, 업종에선 저희가 이제 제조업에서부터 이제 하나씩 넓혀가서 이제 제조업, 지식서비스 산업, 정보통신업, 방역, 면역 관련 산업 이렇게 업종을 두고 있고, 그리고 생산제품 동일성, 아까 전 페이지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같거나 유사한에 좀 강조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이 같거나 유사한의 기준이 표준산업 분류 중분류입니다. 표준산업 분류 중분류라는 거는 이게 5자리로 구성이 되는데 그 중에 2자리 숫자가 같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해외 사업장 운영 기간은 뭐 저번 달에 해외 사업장을 차렸는데 잘 안 돼요. 이건 안 되고요. 2년 이상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해외 사업장 구조적 요건을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청산량도 이건 이해하실 거고, 생산량 축소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건 이제 생산량이나 매출액을 25% 이상 축소한 것을 얘기하고, 면제는 첨단 산업이나 공급망 핵심 아니면 첨단 전략 산업, 국가 전략 산업 여기에 해당이 되거나, 아니면 저희가 이번에 고시를 개정을 했는데 관세 피해 기업에 대해서도 저기 구조적 요건을 면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26년까지 한시적으로 해드리고 있으니까 뒤에서 자세히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지원 대상 국내 복귀 기업으로 선정이 되시면 보조금이나 세제, 뭐 금융, 보증보험, 비자, 아니면 아까 전 순서에서 말씀드렸던 그 로봇 도입하는 그 사업에서 뭐 가점을 드리는 방식으로 또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순서는 이제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조금 고시 8조에서 지원 대상에 대해서 그 규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2가지만 제가 적어드렸는데, 사실 보시면은 당연히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걸 이해를 하실 거고, 선정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아래 이제 이 업종에 해당돼야 되거든요. 근데 굳이 제가 여기다 써드린 이유는 여기는 예외가 많이 있습니다. 부동산업, 건설업, 소비성 서비스업 뭐 이런 업종들에 해당되면 보조금 지원이 안 되는데, 또 예외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일단 고시를 직접 한번 들여다보시고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원 내용입니다. 저희 보조금은 국내 복귀 보조금은 국내 복귀 투자 보조금과 국내 복귀 이전 보조금으로 나눠지고, 투자 보조금은 다시 또 입지 보조금과 설비 보조금으로 나눠집니다. 여기서 이제 입지 보조금, 설비 보조금 이렇게 약간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건설 투자 있잖아요. 저기 설비 보조금에 건설 투자 쓰는데 이거를 입지 보조금으로 가끔 오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건설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인데,
이건 땅 사는데 들어가는 돈이 아니니까 설비 보조금에 들어가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원 비율입니다. 이 다음 페이지에 이제 저기 고시 별표 3을 제가 첨부를 해드려서 이건 다음 페이지에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원 한도입니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국내 복귀 기업 사업장당이 아니고 국내 복귀 기업 선정 건당 수도권 150억 그리고 지방 300억 원 이하에 대해서 이제 지원을 하고 있고 이 300억 원, 150억, 300억이라는 그 금액은 투자 보조금과 국비 기준 총합인데 이전 보조금은 4억까지 지원이 됩니다. 이거 좀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보조금 사업은 공무원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지자체 자본 보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신청하는 절차가 기업이 저희 산업통상부에 바로 신청하시는 게 아니고 기업이 기초지자체에 요청을 하시고 기초와 광역에서 이제 검토를 하신 다음에 광역에서 이제 산업부로 신청하시는 게 이게 신청이거든요. 그 신청일 기준이라고 하면 이 광역지자체가 산업부에 신청하는 이 일자가 신청일 기준 날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산업통상자부가 이 신청을 받으면 심의위원회 의결을 받게 되고 의결을 함으로써 이제 보조금이 확정이 됩니다. 보조금이 확정이 되면 보조금이 지원이 되는데 투자 기간을 보통 이제 3년 이내로 잡으시게 되고 그리고 투자 기간이 끝나면 사업 이행 기간 3년을 지키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종결이 이루어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별표 3번입니다. 이 기본 지원 비율인데요. 지금 오른쪽 아래로 갈수록 지원 비율이 커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지원 우대 지역에 해당이 되면 보조금이 좀 더 많이 받게 되고요. 그리고 국가 전략 기술, 첨단 전략 기술에 해당이 되면 보조금을 좀 더 많이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기본 지원 비율이라서 여기에 이제 가산이 들어갑니다. 투자 계획, 투자 규모라든지 고용 규모 아니면 뭐 지역별 주력 산업에 대해서 이런 가산이 이제 퍼센트 포인트로 여기서 가산이 들어가고 그리고 관세 피해 기업에 대해서는 기본 지원 비율의 10%를 가산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26년까지 한시고요. 여기 기본 지원 비율의 10%를 가산하여 지원한다는 얘기는 만약에 일반 지역에 계산하기 쉽게 수도권의 첨단 업종에 해당되면 11%인데 여기에 10%면 1.1%거든요. 그러면 12.1%가 기본 가산이 돼서 이제 12.1%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요번에 저희가 고시 아까 2건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요번에 10월 22일자로 고시 2개가 모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개정사항을 좀 간단하게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제일 크게 관세 피해 기업에 대한 지원을 좀 강화했습니다. 구조 조건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조적 요건을 면제했고 그리고 보조금 지원 비율을 10% 가산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저희한테 신청하는 거에 한해서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니까 그 점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관세 피해 기업에 어떤 경우에 관세 피해 기업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지 요 1, 2, 3번 항목은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개정사항 중에 하나로 지원 우대 지역에 기회발전 특구를 추가했고 그리고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을 산업위기 특별 대응 지역 등에 포함을 해서 지금 산업위기 대응 특별 지역 등이 이제 이번 개정을 통해서 산업위기 대응 특별 지역 그리고 고용위기 지역, 고용재난 지역 그리고 고용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 이렇게 해서 총 4가지 지역이 산업위기 대응 특별 지역 등으로 묶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설비 투자 인정 범위 확대 부분이 있는데 기존에 설비 투자로 인정해드리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금융가 주차장인데 이제 지원을 해드리기로 했습니다. 개정이 됐고요. 이것도 기업에서 좀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저기 보조금 지원 한도 기준을 변경했다라는 내용인데 이거 언뜻 보면 좀 이해가 좀 어려우실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지금 사업장당 국비 300억이
국내 복귀 기업 선정권당 300억으로 바뀌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제 기업분들이 좀 이해하기 좀 힘드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어떤 기업이 유턴 선정이 그러니까 국내 복귀 기업으로 선정이 2번 됐어요. 첫 번째 선정이 돼가지고 이 선정권에 대해서 보조금을 300억 원을 받았다. 그리고 보조금 300억을 받아서 이제 국내 사업장 가에 투자를 했다. 그러면 이제 지금 현행 같으면은 이미 사업장당 300억 원을 받았기 때문에 한도에 걸려서 그 해외 사업장 B를 국내 복귀하고 똑같이 국내 사업장 가에 투자를 했을 때 저기 보조금을 못 받거든요. 근데 이번에 개정을 통해서 해외 사업장 B를 국내 복귀하더라도 서로 다른 선정권이기 때문에 서로 그 별개의 독립적인 보조금 한도를 갖고 가게 돼서 각각 300억 원씩 보조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음은 이제 정산 기준 변경. 예전에는 정산 시점에 고용 인원 달성률과 투자 금액 달성률 이 2가지를 다 봤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개정을 통해서 정산 때는 고용을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정산 때 고용을 보지 않으니까 그 이행 기간 종료 후에 그 아랫 부분에 있는 표인데요. 아랫 부분에 이제 고용 인원 달성률 산책평 별표 7이 이제 그 이행 기간 종료 후에 적용되는 산식인데 정산 때 고용 인원을 보지 않았으니까 밑에 정산 시 신규 상시 고용 인원이라는 게 당연히 저기 수정이 돼야겠죠. 그래서 이게 신규 상시 고용 계획 인원 처음에 사업 계획서 제출하실 때 그때 계획으로 세우셨던 그 인원이 분모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개정이라고 보기보다는 명문화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기존 사업장을 매각 후 해당 사업장 임차하여 계속 그 사업과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인데 사업을 하시다 보면은 유동성의 위기도 올 수 있고 하시잖아요. 그런 경우엔 기존 사업장 갖고 계시는 거를 매각을 하고 그 사업장을 다시 임차해서 계속 운영을 하시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기존 사업장을 유지한 것으로 보겠다라는 뜻이고 그리고 기존 사업장 규모 이상의 대체 사업장을 마련한 경우에도 기존 사업장 유지한 것으로 보는 걸로 이제 명문화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또 발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코트라의 국내 복귀 기업 지원 제도 활용 방안에 대해서 코트라 국내 복귀 지원팀 임성아 팀장님을 모시고 발표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5년 국내 복귀 기업 지원 제도 활용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맡은 코트라 국내 복귀 지원팀 임성아입니다. 예. 앞서 이제 산업부 임정주 주무관님께서 굉장히 자세하게 정책 방향과 최근 고시 개정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우리 기업들이 그래서 이 제도를 어떻게 이용을 하고 어떤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복귀 기업 지원 제도는 이제 해외 진출 기업이 국내로 복귀를 해서 투자를 하는 것을 지원한다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좀 실제로는 국내 복귀 투자 기업 지원 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제도의 핵심적인 사항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 국내 복귀 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선정 요건이 한 파트가 있고요. 그리고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인센티브가 한 파트,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눠서 이해하시면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왜 우리 해외 진출 기업들이 이 제도를 지금 주목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는 해외 사업장 굉장히 잘 되고 있고 매출 잘 나오고 있어서 국내 복귀랑 관련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국내 복귀는 더 이상 해외 사업 철수를 의미하지 않고 있습니다. 해외 사업장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확장을 하면서 국내에 추가 투자하는 경우도 국내 복귀 기업으로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국내 투자 인정 범위도 굉장히 많이 확대했습니다. 앞서서 발표된 것처럼 뭐 새롭게 공장을 신설하는 경우뿐만이 아니라 기존의 공장 안에 남아있는 면적에 설비 투자하는 경우도 국내 투자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선정 문턱이 점점 낮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인센티브는 더더욱 강력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업당 최대 600억 원의 투자 보조금, 그리고 법인세, 관세 감면 혜택 등이 준비가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들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올해랑 2026년까지는 미국 관세 피해 기업에 대한 특별 지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유리한 조건으로 이런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얘기된 것처럼 한번 이제 선정 기업으로 지원을 받으셨더라도 또 다시 한번 더 지원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새로운 해외 사업장이 있고 그리고 새로운 추가 국내 투자 프로젝트가 있을 경우에는 두 번, 세 번 더 선정을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선정 기업분들도 계속 제도의 변화를 조금 더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순차적으로 추진 배경과 선정 요건, 그리고 선정 현황이 어떤지, 어떤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례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과 선정 요건 부분입니다. 앞서 얘기된 것처럼 국내 복귀 기업 지원 제도는 2013년부터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해서 본격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률이 제정이 되고 난 이후에도 굉장히 여러 번의 개선 과정을 거쳐왔는데요. 우선 2018년에 유통기업 종합지원대책이 발표가 되면서 좀 더 지원 범위가 많이 확장이 되고 첨단 공급망 산업에 대한 지원이 강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2024년에 국내 복귀 기업 지원 계획 5개년 계획이 발표가 되었고, 그리고 2025년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관세 피해 기업 특별 지원 포함한 고시 개정되는 등 점점 더 제도가 확장되어 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아까 말씀하시긴 하셨지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자면은 국내 복귀 기업 같은 경우는 법정 요건을 충족해서 정부 확인서를 받은 기업을 법령상 국내 복귀 기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법정 요건은 이 밑에 네 가지: 해외 사업장 운영, 실질 지배, 해외 사업장 구조 조정, 국내 사업장 투자, 요 네 가지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해외 사업장 운영은 해외에서 제조업, 정보통신업, 지식서비스 산업, 방역 면역 관련된 산업 업종의 사업장을 2년 이상 운영을 하시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운영하시는 사업장과 국내 투자하는 그 업종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중분류상에서 한국표준산업 중분류상에서 일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중분류 자체가 굉장히 광범위하기는 한데요. 중분류가 설사 일치하지 않더라도 그 사전 심의를 통해서 유사성, 동일성을 입증을 하는 과정도 있으니까 이 부분도 같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질 지배 요건입니다.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해외 사업장을 신청하는 국내 기업이 실질적으로 지배를 해야 되는데 지분을 30% 이상 소유하고 있고 대주주인 경우를 보통 실질 지배로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해외 사업장 구조 조정인데 해외 사업장 구조 조정은 해외 사업장을 청산하거나 양도하거나 아니면 생산량을 축소하거나 그게 아니면 면제 요건에 해당되거나 요 네 가지 중에 한 가지에 해당되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좀 더 뒤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내 사업장 투자 부분도 공장 신설하거나 증설, 그리고 공장 매입해서 설비 투자하는 거, 유휴면적 내 생산 설비 투자하는 부분, 이렇게 네 가지 중에 하나의 방식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국내 복귀 기업을 신청하실 때 이 네 가지 조건이 모두 다 완성된 상태에서 신청을 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첫 번째랑 두 번째 요건은 선제적으로 충족이 되셔야 하지만 이제 세 번째와 네 번째 그 구조조정과 투자 요건은 완료된 상태에서 신청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앞으로 완료 계획을 진행 계획을 가지고서 신청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 번째 요건인 해외 사업장 구조 조정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지금 당장 구조조정 되어 있지 않아도 신청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국내복귀 기업으로 선정되고 나서 4년 이내에 해외사업장 구조조정을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이미 완료를 하신 경우에는 완료일자부터 2년 이내에 국내복귀 기업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해외사업장 구조조정에서 청산이나 양도는 어느 정도 그래도 좀 명확한데 생산량 축소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생산량 축소 같은 경우는 이제 기준이 되는 기간을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기준이 되는 기간 동안 매출액이나 생산량이 이제 10에서 25%, 보통 25% 이상 감소를 해야 하고 이 25% 이상 감소된 수준이 3년 동안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이 생산량 축소 달성을 하는 그 기간 자체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4년간 최대 4년까지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앞서서 해외 철수하시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들이 이런 해외 사업장 구조조정 면제 요건에 해당되는 것들입니다. 이 경우에는 해외 사업장을 확장하는 경우, 해외 사업장 추가 투자하는 경우에도 다 같이 모두 국내 복귀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외 사업장 구조조정이 면제되는 그 첫 번째 경우가 이제 첨단 공급망 관련된 기술을 보유하신 경우입니다. 여기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첨단 기술 제품, 신성장 동력 기술, 그리고 소부장 핵심 전략 기술과 같은 이런 그 첨단 기술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새롭게 투자하는 사업장에 그 기술을 가지고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시는 경우에 이제 해사업장을 축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적용을 받으시려면 이제 각각 기술별로 첨단 기술 제품 확인서나 소부장 핵심 전략 기술 확인서를 보유하고 계시거나 연구개발 세액공제를 받고 계신지 기업 내부적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실제 이 확인서를 신청 시점에 가지고 있지, 그러니까 상담할 때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충분히 저희랑 이야기를 하면서 그 과정에서 이 확인서를 획득하시는 경우도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좀 더 그 과정에서 진행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두 번째로 해외 사업장 구조조정 면제되는 게 이제 미국 관세 피해 기업인 경우입니다. 임 주무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조건이고요. 이 미관세 피해 기업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을 또 충족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해외 사업장이나 해외 법인에서 이제 미국으로 수출하는 비중이 20% 이상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매출액 대비 대미 수출액을 가지고 계산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사업장이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일부 감소하는 상황이어야 됩니다. 근데 이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거 관련해서는 이제 2024년과 2025년 6년을 비교를 하는데, 그 비교 시점 자체가 반기가 될 수도 있고 분기가 될 수도 있고요. 이거는 기업에서 이제 재무제표를 보시고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 그 비교하는 기준도 매출액으로 비교를 하실 수도 있고 영업이익을 가지고도 비교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요건을 맞춰서 미국 관세 피해 기업으로 인정받으신 경우에는 구조조정이 면제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조금 10% 가산을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국내 사업장 투자 요건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설, 증설, 타공장 매입 임차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한데, 이제 새롭게 유휴 면적 내에 생산 설비 투자하는 것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말씀하신 것처럼 유휴 면적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 사업장에 비어 있는 공간을 얘기를 하는데요. 그 비어 있는 공간을 유휴 면적이라는 것으로 설정을 하고, 그 유휴 면적의 설비 투자, 기계 설비 투자를 할 때 그 투자 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걸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유휴 면적 같은 경우는 이제 정의가 지금 현재 한 층당 하나의 연접한 빈 공간으로 정의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왼쪽 사례를 보시면은 이제 유휴 공간이 A동, B동, C동 각각의 이제 층당 하나씩 있어서 이런 유휴 공간들은 모두 다 인정을 받으실 수 있는데,
오른쪽 사례처럼 한 동에 한 층에 유휴공간이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이게 연접해 있지 않기 때문에 한 공간만 유휴공간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유휴면적이라는 것이 이제 갑자기 이 유휴면적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설비를 비우는 것은 이제 인정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신청할 때 과거 6개월간의 생산 능력, 생산 캐파랑 과거 3년간의 생산 캐파를 비교를 하고요. 그게 너무 차이가 크지 않도록 이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도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요건을 맞춰서 국내 복귀 기업을 이제 신청을 하시는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에서 신청서나 증빙 서류 가지고 국내 복귀 기업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이제 해외 사업장 현장 실사를 진행합니다. 이 현장 실사는 뭐 해외 사업장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업종을 말씀하신 업종을 영업하고 있는지 등을 이제 실사를 하는 방식이고요. 그 실사 이후에 전체적인 선정 요건을 따져서 저희 쪽에서 1차 심사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산업부에서 최종 심사를 거쳐서 선정 확인서가 발급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가 이제 이렇게 신청하시기 전에도 항상 이제 국내 복귀와 관련돼서 의향이 있다라고 저희 쪽에 접수를 해주시면 신청서 작성이나 요건을 따지는 거나 그런 부분도 다 방문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먼저 저희 쪽 접촉해 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국내 복귀 기업 선정 현황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총 156개사 국내 복귀 기업이 선정되어 있고 저희 누적 투자액은 6.5조 원입니다. 그래프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2019년도부터 점점 이제 투자 금액이라든가 기업 수가 굉장히 크게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2022년부터 4년 연속 1조 원 이상 투자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업별 평균 투자 금액도 굉장히 크게 늘어났는데 조금 예전에는 좀 더 해외에서 영업하기가 조금 어려운 기업들이 복귀를 했다라고 한다면 최근에는 좀 기업들이 이 복귀 투자를 함으로써 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성장의 기회를 삼기 위해서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황을 좀 더 자세히 보자면은 이제 업종별로는 반도체 포함한 전기전자 그리고 자동차 부품의 비중이 굉장히 큰 상황이고요.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이 가장 많은 규모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중견기업, 대기업들의 신청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서 조금 더 산업에서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시는 기업들이 국내 복귀 지원 제도를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출 국가별로는 사실 중국이 굉장히 많이 121개사로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투자되는 지역을 보시면은 경기도가 28개사로 가장 많지만 전체적으로 뭐 경북이나 충남에서도 굉장히 많이 투자를 유치하고 계시고요. 전체적인 비수도권 투자가 79% 정도 차지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내용입니다. 국내 복귀 기업 인센티브는 뭐 해외 사업장 구조 조정하고 국내 사업장 투자하고 그다음에 국내 사업장 운영하는 이런 단계별로 저희가 구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이야기 나오는 것이 투자 이전 보조금에 대한 내용인데요. 투자 이전 보조금 같은 경우는 제 뒤에 이제 산업단지공단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법인세 감면 혜택입니다. 일반적으로 투자를 하실 때 투자세 공제를 받으시는데 이와는 또 별개로 국내 복귀 기업 대상으로 또 법인세 감면 혜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이외 지역으로 복귀하는 기업들에게 법인세 감면을 해드리고 있고요. 이 국내에 투자를 하셔서 사업장에 신증서를 하시고 그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이제 법인세를 감면해드리는데 해외 사업장 매출이 축소된 것과 좀 비례를 해서 감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7년간 100%, 3년간 50% 감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세 감면 부분입니다. 이제 국내 복귀 사업장에 투자를 하실 때 사업장 내부에 이제 설비를 해외에서 수입해서 들여오시는 경우도 많이 있으신데요. 이때 신규나 중고 자본재 설비 수입해서 들어올 때 붙는 관세 면제해드리고 있습니다. 해외 사업장 청산할 때는 100% 면제되고요. 해외 사업장 유지하거나 축소할 때는 50% 면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복귀 투자할 때 부동산 취득하면 취득세나 재산세 경감해드리고 있고요. 지자체에 따라서 취득세는 50에서 100%, 재산세는 75% 감면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고용 지원인데요. 해외 현지 법인에서 좀 오랫동안 근무한 직원을 데려오기 위해서 E7 비자 발급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생산관리자 포함해서 9개 직종에 대해서 E7 비자 발급을 우대해드리고 있고요. E7 비자 발급에 필요한 고용 추천서를 코트라 글로벌 인재센터에서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숙련 인력이 아니라 좀 비전문 인력에 대해서도 수급하실 수 있게 좀 도와드리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받으실 수 있는 E9 쿼터에 더해서 국내 복귀 기업 같은 경우는 내국인 고용 인원만큼 추가적으로 더 고용을 하실 수 있게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불특정한 외국인 근로자분들을 알선 받는 게 아니라 이제 해외 사업장에서 현지에서 일하고 있던 직원을 데려올 수 있게끔 그런 지정 알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금융 지원 내용입니다. 금융 지원은 이제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서 국내 복귀 기업 대상으로 보증한도, 보증비율 우대나 보증료 차감 혜택을 드리고 있고요. 무역보험공사에서는 수출 보증 상품 그리고 보험 상품에 대해서 보험료 할인, 보증한도 우대 혜택 지원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수출입은행에서는 이제 국내 복귀 기업이 설비 투자하실 때 시설 투자하시는 금액의 90%를 대출 지원해드리고 있고, 금리 우대도 최대 50bp 해드리고 있고요. 수출입 거래에 소요되는 운영자금 같은 경우도 80에서 90% 금리 우대와 함께 지원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입지 지원입니다. 입지 지원 같은 경우는 이제 비수도권에 입주하는 국내 복귀 기업 대상으로 지원 드리고 있는데, 국공유 재산을 수의 계약을 통해서 최장 50년간 감면된 요율로 이제 계약하실 수 있도록 지원 드리고 있고, 산업단지 입주 시에 좀 우대 적용이 있고, 경제자유구역이나 외투 전용 산단도 이제 국내 복귀 기업 같은 경우는 입주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예, 로봇 지원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말씀해주신 로봇 활용 제조혁신 지원 사업을 참여하실 수 있게 가점 부여해드리고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구조조정 컨설팅입니다. 해외 사업장 청산 양도하실 때 이제 현지 회계법인이나 법무법인 사용하시는데요. 그때 이제 축소 모델링이라던가 아니면 대행하는 수수료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대 70%의 미화 $20,000 한도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저희 쪽에 이제 회사에서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컨설팅 회사랑 협약을 해서 그 컨설팅이 진행된 다음에 대금을 컨설팅 회사로 바로 지급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인센티브 같은 경우는 사실 각 기업들마다 좀 관심 있는 분야 그리고 대상되는 분야들이 굉장히 많이 다르시기 때문에 좀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역시 코트라 저희 이야기해 주셔서 상담을 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국내 복귀 기업 최근에 복귀하신 사례들 소개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첨단 반도체 패키징 기술 가지고 있는 네페스 소개드리고 싶습니다. 네페스 같은 경우는 저희 국내 복귀 지원 사업 굉장히 꾸준히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2-3년 정도 저희랑 지속적으로 소통을 해주셨고요. 그렇게 장기간 좀 투자 기회를 보다가 올해 3월에 좀 구체화돼서 6월에 국내 복귀 기업으로 선정이 되셨습니다. 국내 사업장에 좀 유휴 공간에 추가 제조 시설 설치하는 것으로 선정이 되셨고요. 이런 국내 복귀를 통해서 이제 반도체 후공정 밸류체인을 좀 한국에 강화하는 그런 성과도 거두고, 기업 자체적으로는 이런 AI 데이터 센터용 전력 반도체 수주에 조금 더 도움을 받으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한전선도 굉장히 저희가 그 국내 복귀 기업
지원 제도를 잘 활용하신 사례로 보고 있습니다. 그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국내 투자하시는 기술 자체가 국가 핵심 기술로 판정을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해외 사업장 구조조정을 면제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사업장에서는 좀 더 그 일반 케이블 제품 생산에 좀 더 집중을 하시고 국내에서는 고부가 가치 핵심 기술 제품의 생산에 좀 더 집중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충남 당진의 해저 케이블 공장 그 설비 투자를 통해서 이제 글로벌급 해저 케이블 생산 역량을 확보를 하셨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또 정부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에너지 프로젝트에 좀 더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오늘 여러 번 이제 이야기 나온 것 같은데, 국내 복귀 기업 제도 같은 경우는 이제 단순히 뭐 기업이 유턴할 때 좀 지원을 해드린다 이런 거를 좀 넘어서 이제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서 여러 험준한 환경에서 버티고 계신데, 이제 한국을 좀 더 전략적인 거점으로 활용하실 수 있는 제도로 이제 좀 더 거듭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기업분들이나 지자체분들이나 좀 더 궁금하시거나 좀 고민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코트라 국내 복귀 기업 지원센터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기업과 함께 기업의 맞춤형으로 좀 더 최적의 솔루션을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다음 주제 발표 청해 듣도록 하겠는데요. 이번에는 기업들이 국내 복귀에 추진할 때 또 궁금해하실 부분이 바로 이 투자 보조금 절차일 것 같습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이수정 과장님을 무대 위로 모시고 투자 보조금 지원 절차 안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산업단지공단 지역투자팀 복귀기업지원센터의 이수정 과장이라고 합니다. 보조금을 포함해서 앞서 제도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산업부 임정준 주무관님께서 설명해 주셨고, 또 국내 복귀 기업으로 선정되는 절차에 대해서 코트라 임성화 팀장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도 가장 기업분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고 알고 있는 보조금 제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조금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어떤 기업에게 지원을 해주는지, 그리고 어떤 절차로 받을 수 있는지, 어떤 투자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조금을 받은 기업에겐 어떤 의무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서 이미 잘 설명해 주셨는데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복귀란 해외 진출 기업이 해외 사업장을 청산, 양도 또는 축소하고 국내에 신증설 또는 유휴 면적에 투자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생산하는 물건은 해외 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같거나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여야 합니다. 네. 원래는 청산, 양도, 축소 요건이 있지만 첨단 업종 또는 공급망 안정의 필수적인 품목의 경우에는 해외 사업장 구조 조정 여건이 면제되고 있으며, 이번 고시 개정으로 관세 피해 기업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그 요건이 면제됩니다. 국내 복귀 투자 보조금이란 이렇게 국내에 투자한 기업들의 투자 금액의 일부를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입니다. 관세 피해 기업의 경우에는 이 경우에도 최대 75%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 기준은 크게 지역과 업종으로 나뉩니다. 지원 지역은 전국이지만 지원 업종은 지역에 따라서 좀 나뉘어져 있습니다.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국내 복귀 보조금은 크게 지원 비율을 업종을 6가지로 나누고 있는데요. 그중에 여기 표에 표시된 첨단 업종, 공급망 핵심 업종, 국가 전략 기술, 첨단 전략 업종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지방에서는 모든 업종이 지원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지원 요건입니다. 먼저 국내 복귀 기업으로 선정되셔야 보조금을 신청하실 수 있는 자격을 갖추시게 됩니다. 관련 법률에 따라서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셔야 하고, 전년도 기준으로 부채 비율 500% 이하,
보조금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결격 사유가 없으셔야 하고 다른 보조금 등 선행 투자가 완료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조금을 지원받으시게 되시면 국내 기존 사업장은 보조 사업이 종결될 때까지 유지하셔야 하며 그 사업장에 고용된 인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 복귀 기업으로 선정되시고 나면 지자체와 협약을 체결을 하셔야 합니다. 그 협약은 실질적인 투자 행위일 이전에 체결하셔야 하며 보조금 신청일 기준 3년 이내의 협약만 유효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투자 협약 체결 파트에서 보조금 신청일이란 보조금 신청서가 산업부에 공문으로 접수된 날을 의미합니다. 보조금을 기업에서 신청을 하시면 기초지자체, 광역지자체를 거쳐서 신청이 되는데 광역에서 산업부로 공문을 접수하게 된 날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보조금 신청 기한이 있습니다. 설비 보조금만 신청할 경우 착공신고 필증 교부일로부터 6개월, 입지 보조금과 함께 신청할 경우에는 입지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또는 착공신고 필증 교부일로부터 6개월 중 빠른 날까지 신청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기존 공장을 매입 임차해서 투자하시는 경우도 있으실 텐데요. 이때는 그 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까지 신청하시면 되고 유휴 면적의 설비 투자만 하시는 경우에는 착공신고 필증 교부일을 최초 기계장비 계약 체결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질적인 투자 행위일 이전에 MOU를 체결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실질적인 투자 행위일이란 설비 보조금만 신청할 경우에는 착공신고 필증 교부일, 그리고 입지 보조금과 함께 신청할 경우에는 입지 계약 체결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국내 복귀 기업이 지자체와 코트라와 협의하여 이제 국내 복귀 기업으로 선정하게 되고 MOU도 체결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이후에 지자체를 통해서 보조금 신청 서류를 접수를 하시게 되고 그다음에 기초 광역을 거쳐서 저희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도 타당성 평가를 진행합니다. 이 타당성 평가를 거쳐서 서류를 접수하고 그리고 현장 평가를 통해서 보조금 심의위원회에 상정하게 되고 그 심의위원회에서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여기서 이제 교부 결정이 나게 되면은 산업부에서 지자체로 보조금을 교부하고 그 이후에 보증보험증권 등을 납부한 기업에게 이제 지자체에서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투자를 완료한 이후에는 3년 동안의 사업 이행 기간이 있는데요. 그 기간을 모두 거쳐야 보조 사업이 완전히 종결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보조금은 크게 수도권과 지방에 지원되는 항목이 다르고 한도는 지방이 수도권의 거의 2배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먼저 수도권에는 자세히 보시면 지방에서 지원되는 입지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은 지원 규모도 국내 복귀 선정 건당 150억 원인데 지방에는 300억 원이 한도입니다. 첨단 전략 기술의 경우에도 수도권은 국비 200억 원, 지방은 400억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한 기업에서 받아갈 수 있는 보조금은 600억 원으로 한도가 동일합니다.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대기업은 지방에 투자를 하시더라도 입지 보조금을 받아가실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보조금 신청 유형입니다. 보조금은 투자 유형에 따라서 지원되는 영역이 다른데요. 신설의 경우에는 새로운 토지를 매입하셔서 건물을 지어서 투자를 하시는 경우를 의미하고요. 이때는 입지 보조금과 건설 기계를 포함한 설비 보조금을 신청 가능하십니다. 단 임대 토지의 경우는 입지 보조금 신청이 불가능하시고 다음으로 증설입니다. 가지고 계신 토지 혹은 연접 부지를 통해서 사업장을 확장하시는 경우에 지원 가능합니다. 이때는 건설과 기계 장비가 포함된 설비 보조금을 신청 가능하십니다. 다음으로 유휴 면적입니다.
가지고 계신 국내 사업장에 빈 공간이 있다면 그곳에 기계 장비를 투자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때는 당연히 입지 보조금과 건설에 대한 보조금은 받으실 수 없고 기계 장비 보조금만 신청 가능합니다. 이때 보조금 신청 과정에 하나의 절차가 더 있는데요. 코트라에서 우선은 국내 복귀 기업으로 선정을 할 때 유효 면적을 한번 확인하는 절차가 있고 저희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도 유효 면적을 확인하는 절차가 추가적으로 있습니다. 앞서 입지 보조금과 설비 보조금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입지 보조금은 설비 투자를 위해서 매입한 토지에 대해서 지원되는 보조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지역 구분에 따라서 차등 지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뒤에 몇 퍼센트의 지원을 할 수 있는지 지역별로 좀 나뉘어져 있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금 이따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비 보조금은 건설 투자 비용, 기계 장비 구입 비용, 그리고 근로환경 개선 시설 투자 비용 이렇게 있는데요. 건설 투자 비용이라는 것은 한국부동산원에서 발간한 건물 신축 단가표를 적용해서 연면적에 해당하는 만큼 지원하는 보조금입니다. 기계 장비 구입 비용 같은 경우에는 투자 사업장에 구축하는 고정형 기계 장비에 대해서 신규 기계 장비를 구입하시는 경우에 지원됩니다. 이동형이라 하더라도 생산에 필수적인 지게차나 연구용 기자재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 기계 장비들은 모두 내용 연수가 5년 이상이어야 하고 구입 단가도 1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로환경 개선 시설은 기숙사나 식당처럼 종업원들의 복리 후생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에 대해서 투자 비용인데요. 요거는 건설 투자와 기계 장비 구입 비용의 10% 이내에서 인정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설비 보조금 중에서 기계 장비 구입 비용 중에서 인정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요. 인건비, 원자재, 공구기구 비품, 그리고 사무용 기기 이런 것들은 인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원래는 금형도 인정이 되지 않았었는데 이번 고시 개정으로 금형이 추가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니까 이 점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세금이나 준조세 성격의 각종 부담금 그리고 리스 렌탈 비용도 지원되지는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투자 금액에 지원 비율을 곱해서 보조금을 얼마나 지원해 드릴지 결정하게 됩니다. 지원 비율은 주 업종과 지역에 따라서 결정되는 기본 지원 비율에 고용과 투자 규모 등을 가감하여 산출됩니다. 기본 지원 비율은 적게는 11%에서 50%까지 분포되어 있으며 업종과 지역에 따라서 구분됩니다. 앞서 수도권에는 첨단 업종, 공급망 핵심 업종, 국가 전략기술, 첨단 전략기술만 지원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표에서 보시면 일반 업종과 우대 업종이 지원되지 않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을 해주셔서 간단하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대사항입니다. 우대사항이라고 기재는 되어 있는데 기업 규모에 비해서 고용이 적으면 보조금 지원 비율이 낮아지기도 합니다. 우선은 무조건 0명 초과, 그러니까 1명 이상은 무조건 고용을 하셔야 하고요.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고용을 적게 하면은 차감되는 비율이 되게 많고 80명 이상 고용하시게 되면 1%포인트까지 지원을 받으실 수 있고 추가로 중견기업은 최대 5%포인트, 중소기업은 6%포인트까지 가산하여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투자 규모에 따라서도 지원 우대사항이 있습니다. 역시 기업 규모에 따라 다르고 중소기업은 최대 4%포인트, 중견기업은 3%포인트, 대기업은 2%포인트까지 최대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기타 사항입니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에게는 지켜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투자를 완료하고 정해진 기간 3개월 안에 정산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물론 조기 투자를 완료하신 경우에는 조기 투자 정산도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보조금을 지원받으실 때는 보증보험 증권 등의 담보를 제공하셔야 할 의무가 있으시며 이행 기간이 종료되실 때까지 해당 보조 사업은 끝까지 영위를 하셔야 합니다. 또 환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내 복귀 기업으로 선정되었던 것이 취소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기존 사업장을 유지하지 못하신다든지 여러 가지 해당 사항들이 시행령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당연하겠지만 보조금을 투자 계획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신 경우에도 보조금이 환수될 수 있으며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으신 경우에도 환수될 수 있습니다. 또 이외에도 여러 가지 환수 사유가 있으니 보조금에 관심 있으신 기업은 이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보조금 제도를 처음 알게 되었을 땐 뭐가 뭔지 언제까지 신청해야 되고 뭐 얼마를 준다는 건지 알기가 참 어려웠는데요. 저도 이렇게 헷갈리고 어려운데 지자체나 기업에서는 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관심이 있으신 기업과 지자체에서는 지자체뿐만 아니라 저희 복귀기업지원센터로 연락을 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쪼록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참석자 여러분, 발표자 및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민영이었습니다.